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네. 저도 아직 차장님을 두 번째 보는 거라서 네. 친해지지 못했는데 네. 두 분이서는 이렇게 인연 있으십니까? 인연은 항상 만들어가는 겁니다. 역시 로맨틱가이군요. 네, 두 분의 인연 한번 잘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명쾌하게 두 분의 OX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 방송에서 많이 나왔고 화제가 많이 됐던 종목들 들고 가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고민되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알루코에 대해서 OX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알루미늄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그래도 알루코를 지금 이 가격에서 매도해야 하는 건지 더 봐야 되는 건지 두 분에게 여쭤보도록 하죠. OX 의견 주시죠. 알루코에 대한 선택은 첫 인연부터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네. 이야기를 들어서 좋아요.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왜 매도하시겠습니까? 원래 오부터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 기존에 맞추던 합이 있으니까 먼저. 예. 네. 네. 여기는 정연랜드니까. 네네. 그래서 일단 알루코를 바라볼 때 당연히 알루미늄 가격의 강세와 함께 기대가 되는 몇 가지 종목들, 뭐 사마알루미늄부터 뭐 조일말루미늄, 뭐 PJ메탈 이런 쪽으로 다 오늘 반응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 이게 14년 만에 최고치다 보니까 더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약간 오버슈팅으로 꺾일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는 시점인데 근데 지금 오늘 이번에 또 강하게 가격을 올렸던 가장 근본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중국의 남서부 지역의 바이서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우서. 예, 그래서 바이서라는 도시가 코로나19 때문에 봉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연간 알루미늄 생산량이 170만 톤까지 되는 어떤 그런 주요 도시인데 이에 따라서 오히려 공급이 차질될 것이다라고 해서 강하게 올라갔던 부분은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나왔던 부분들은 이게 만약에 해소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또 빠르게 해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일회성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계속 지속되기보다는 일회성일 수도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를 통해서 더 강하게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의 판단 쪽에서 아마 주가도 거의 비슷한 흐름들이 만약에 이게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추세적인 현상이었다고 하게 되면 전고점대를 다 돌파를 했겠죠. 근데 그렇게 못하는 모습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약간 알루미늄 가격보다는 네. 주가에 대한 동향들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좀 경계가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쉽게 뚫어내지 못하는 이 흐름에서 일단 좀 매도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저희 시청자분들은 오늘 방송에서 너무 많이 나와서 매도할 타이밍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반대로 차장님은 옵니다. 네.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들어봐야죠. 네네. 일단은 뭐 첫 번째 만남부터 좀 의견이 갈렸는데 인연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거 큰일이네요. 일단 저는 뭐 좀 반대 의견인데요. 네. 알루코가 좀 약간 테마적인 성격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것은 맞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전고점 부근 9월 달이었죠, 작년. 그 부근에 5,200원 부근까지 올라갔었다가 장중에 윗골이 정말로 길게 달고 또 바닥권으로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의 어떤 지정학적인 리스크 부분들이 아무래도 있겠죠. 러시아가 세계 2위의 알루미늄 생산 대국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급 불안정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불안감 그리고 테마적으로 주가가 좀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알루미늄 압출 전문 업체예요. 알루코 같은 경우에는요. 8,000톤의 압출기가 국내 최대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글로벌 친환경이 점점 더 강화되면서 그린 메탈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거기다 또 배터리 모듈 케이스 쪽이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들을 현재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셀을 보호해주는 부분인데 열 방출을 위해서는 열 전도율이 굉장히 우수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알루미늄 쪽입니다. 그래서 21년 6월 달에 보게 되면은 폭스바겐하고 2,150억 규모의 수주 공급 계약 공시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수주 기간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 한 4% 매출 규모밖에는 안 되지만 이런 부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점점 더 친환경 차 쪽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을 넓혀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저도 이게 약간 어떤 테마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거든요. 다만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현재가가 딱 121선에 걸리면서 윗꼬리를 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하락을 했을 때 거래량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오늘 거래량 증가하면서 121선 돌파를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정도 가격대로만 유지하면서 종가를 마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번 주 내에는 한 번 더 한 5,000원권으로 접근하는 파동들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루코 OX 의견 주셨습니다. 인연은 뭐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두 분의 의견 다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중립 네. 취할게요.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네. 정우성 필이 나십니다. 목소리가 네 예.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만. 네. 제가 네. 잠깐 나가 있어 드릴까요? 아닙니다. 계속 진행하시죠. 예. 네, 두 번째 종목에 대한 의견은 일치가 되는지 또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 와중에 물적 분할을 하겠어라고 지금 CJ ENM을 향한 시선이 있고요. 실제로 중단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CJ ENM 조금 더 봐도 괜찮을지 아니면 다시 또 이러다가 할 수도 있으니까 매도하는 게 좋을지 OX 의견 확인해 보시죠. 네, CJ ENM은 두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 주셨는데 일단 그냥 오늘 나온 이슈만 봤을 때 네. CJ ENM이 갖고 있는 본업 모멘텀 다 차치하고 오늘 이슈만 봤을 때도 차장님은 조금 더 들고 가시겠습니까? 네, 가져갈 것 같아요. 이유는요? 이유는 일단은 그동안에 너무 좀 저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물적 분할을 고려를 해보겠다. 이거 그냥 포기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2의 스튜디오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그 방식 자체를 조금 바꿔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주 달래기 들어가면서 오늘 좀 수급이 일단은 좀 호전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투신이나 사모펀드 중심으로 해서 아침부터 강하게 매수량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이게 그 소액 주주뿐만 아니라 또 정치권에서도 이런 물적 분할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하려는 움직임들을 크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굳이 우리가 먼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기업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디스카운트 우려가 해소가 됐고요.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적 분할 포기하면은 자금 조달 부분에서 우려가 생기는 거 아니냐. 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넷마블 지분 매각을 통해서 자금 조달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얼마 전에 또 할리우드 제작사 이제 엔데버 콘텐츠라고 인수를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전 세계 크리에이터 풀을 확보를 하게 됐고요. 글로벌 유통의 네트워크를 확보했다는 부분들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SM의 인수 부분들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엔터 쪽에서도 NFT라던가 메타버스로 가는 플랫폼화가 돼가고 있거든요. 이런 플랫폼 부분들의 효과도 주가에 반영이 될 만한 구간으로 충분히 들어왔다. 거기다가 물적 분할 재검토로 인해서 주가의 어떤 상승 부분 제한돼 있었는데 그런 고삐가 조금 풀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걱정했던 물적 분할 악재가 일단 고삐가 걸렸고 여기에 평가만 봐도 밸류만 봐도 너무 저평가이기 때문에 CJ ENM 더 들고 갈 만하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엑서사이즈님인가요? 지금 4차장님과 김 대표님이 오늘부터 일을 갔다고. 네,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릴게요. 카카오 게임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매할 땐 빨리 종목 이야기 해야죠. 그래야죠. 실망인가 재료 소멸인가 저도 궁금합니다. 이번에 IR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까지 주가가 밀릴 만한 요인인가 싶었는데 실망스러웠을까요? 아니면 좋은데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해서 뺀 걸까요? 두 분에게 매수 매도 OX 의견 여쭤보도록 하죠. 네, 오로 일치가 되었고요. 김민수 대표님, 또 우리가 게임하면은 김민수 대표님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럼에도 김민수 대표님이 매수 의견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카카오 게임즈 하면 그냥 오딘. 오딘. 네, 오딘이 장사 잘해서 작년에 매출을 1조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좋지만 또 좋은 실적 나오고 약간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밀리는 정도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 과정 쪽에서 지금 카카오 게임즈 쪽의 동향이 오딘이 지금 올해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또 이어지다 보니까 매출을 다시 1위로 들어오더라고요. 참 신기합니다. 다시 뭐 오딘 하고 싶어지는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리니지에 또 질렸나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다시 또 오딘이 올라오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저도 캐릭터 키워야 되는데 좀 잠자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런 경향 쪽에서 이제 오딘이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 나머지 게임 개발과 관련된 쪽은 누울 것이냐?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중에 최근에 나왔던 얘기를 보다 보면은 우마무스메란 게 뭔지 아십니까?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뭐 이런 게임 일본어인가요? 제가 한국어 한 건 아니고요. 네. 일본어입니다. 일본어인데 네. 게임의 이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소녀가 말 키워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연 어린이가 네. 말을 키우면서 네. 그걸 경주마루에서 경주하는 이런 아. 일본에서 핫했던 게임인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런 쪽부터 올해도 계속 게임을 계속 출시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눈길이 가는 게 이 회사가 이제 그래도 카카오 계열의 가장 블록체인의 강점은 보라죠. 그러다 보니까 보라 네트워크스라는 회사가 또 전면에 나서면서 이 P2E 게임 올해 한 10종 내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게임 개발은 프렌즈 게임즈가 그래서 이제 프렌즈 게임즈가 이름까지 바뀝니다. 메타 보라라고 바뀌는데 네. 메타가 들어가서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메타로 이름 바꾸고 나서 CEO가 울고 있는 회사도 하나가 있는데 맞아요. 그런 쪽에서 이제 변화가 좀 나올 거라고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라인업이 얼만큼 시장의 눈높이에 맞게 그 게임들이 나오느냐가 또 하나의 모멘텀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변화들 좀 지켜보자는 관점 쪽에서 오늘은 실적 잘 발표해서 나오는 차익 매물 정도 그러면 그 다음엔 P2E 게임의 변화 이 정도를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오늘의 주가는 실망스러웠지만 여기서 멈출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오로 의견 일치가 되었고요. 그 외에 직접 고른 특징주도 봐야 할 시간이죠. 오늘장 마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감에 살 수 있는 종목 키워드부터 확인해 볼게요. 쾌걸조로와 국내 유일무이. 국내 유일무이 어떤 기업인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만 갖고 있는 장점. 나노신소재를 갖고 오셨습니다. 인터로조와 나노신소재. 네. 나노신소재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네. 일단은 제가 그 뒤에다가 국내 유일무이 CNT 도전제라고 드렸는데 띄어쓰기 포함해서 10자까지밖에 안 들었다고 해서 뺐습니다. 네. 네, 일단 그 빼고 좀 궁금증을 유발하는 쪽으로 네. 가자 이런 컨셉으로 좀 간 것 같고요. 일단은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 유일한 양극재와 음극재 쪽에서 사용될 수 있는 CNT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는데요. 이쪽에 도전제, 그게 이제 2차 전지 내에서 전자 이동을 촉진시켜주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고요. 이런 부분의 소재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배터리의 성능이 아무리 충전소가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1회 충전했을 때 충전 거리를 늘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기차가 보급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좀 각광을 받고 오늘 더군다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게 하이니켈 쪽으로 가는 추세예요. 중국 쪽에서 최근에 LFP, 리튬 인산철 기반의 배터리들이 이제 CATL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쪽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 전기차가 보급이 되는 시기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높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트리 차량에는 많이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될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많이 보급이 되면서 내연기관 차단을 전부 다 대체하는 수순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이니켈, 에너지 밀도가 높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또 탄소 나노튜브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차세대 음극재라고 불리는 실리콘 음극재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그러한 특성들, 부피 팽창을 완화시켜줄 수 있고 아까 얘기 드렸던 전기 전도성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탄소 나노튜브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보다 유난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진행이 차곡차곡 된다고 하면은 그러한 밸류들을 충분히 받기에 실적도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30배 미만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소재 전체의 PER 평균을 내봤을 때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요? 네, 가격은 일단 현재가에서 오늘 좀 급등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전고점 부근 한 7만 5천 원 부근까지는 1차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조금 더 실현되거나 숫자가 찍히는 부분들 보면서 목표가 상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노신소재 오늘 그래도 상승은 했지만 종가에 매수해 보겠고요. 7만 5천 원의 목표 주가까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이에요. 쾌걸조로 도대체 뭐 때문에 들고 왔을까 했더니 이러식입니까? 인터로조네요. 네, 뒤로 거꾸로 하면 네. 제가 그렇죠 뭐. 네. 고민하느라 힘드시겠어요. 이런 건 별로 고민 안 하고요. 네. 얼마나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께
그만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외에 요즘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게 리오프닝 쪽이죠. 이 회사가 하는 게 컨택트 렌즈입니다. 맞아요. 컨택트 렌즈가 리오프닝이 수혜가 될까요? 그렇게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되고요. 네. 된다고 해주세요. 될 것 네. 같아요. 렌즈, 컬러 렌즈 많이 끼잖아요, 여성분들이. 지금 끼신 거예요? 전 꼈습니다. 아, 지금 무슨 색깔 끼신 겁니까? 갈색이요. 아, 그래요? 네. 별 차이가 없는데요. 예, 일단 이런 미용 렌즈라고 그러죠. 네. 보다 보면 요즘에 파란 눈을 가지신 분도 있고, 뭐 금색 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미용 렌즈부터 또 요즘엔 단기간에 착용하는 컨택트 렌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7일 정도 쓰고 바로 폐기하는 뭐 이런 정도의 컨택트 렌즈가 있다 보니까 이런 쪽도 과거의 컨택트 렌즈보다는 많이 트렌드가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특히 기존에 이제 집에 있을 때는 렌즈 잘 안 끼고 안경 끼죠. 그리고 화장도 좀 덜 하시고 뭐 이렇게 되다가 네. 이제 외부 활동이 많아지게 되면 렌즈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관점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게다가 이 회사가 하는 것 중에서 이제 스마트 컨택트 렌즈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벌써 전임상 단계까지 들어간 쪽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질병을 진단을 하고 거기다가 약물까지 방출하는 용도로 컨택트 렌즈가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당뇨 관련돼서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 이제 스마트 기기로 연결시켜서 또 계속 측정하게 되고 게다가 또 안압을 측정하면서 녹내장 여부도 진단을 하고 참 좋으네요. 네. 그래서 또 거기서 이제 약물을 방출시켜서 눈에 관련된 질병들을 또 치료하게 하는 이런 스마트 컨택트 렌즈가 이제 조만간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것이다라고 바라보게 되면 기대감이 좀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실적을 보게 되면 코로나19 때 실적이 되게 그래도 견조했습니다. 크게 뭐 적자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실생활에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어떤 그 안과 쪽의 기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쪽에서 영업이익률 보게 되면 항상 17%대, 20%대 이상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영업 잘하고 있는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재무구조 단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리오프닝 이후에 나오는 변화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점진적이라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은 지난 고점대에서 이어졌던 가격대를 이제 저항을 슬슬 돌파하는 단계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거래만 확보되게 되면 안착해서 다음 변화 생각했었을 때 약간 28,000원대 정도면은 접근 가능하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대가 있는 32,000원대, 손절가는 26,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로즈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32,000원, 손절 가격은 2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리오프닝에 대해서 인터로즈를 또 꼽아 주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19 관련주들을 사기보다는 리오프닝주를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가셨어요. 김민수 대표님도 동의하시는지요? 그런데 오늘은 코로나19 쪽이 엄청 센데요. 그렇죠. 또 메가 ICS 이런 종목도 상한가 들어가고 하지만 그쪽은 그냥 테마성의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준비는 리오프닝이 맞지만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뭐 항공, 뭐 여행, 뭐 그리고 또 면세점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강하기는 대장주 정도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숨겨진 리오프닝주 찾자. 그게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숨겨진 리오프닝으로 여러분들 생각 못하셨다면 인터로즈 한번 보시기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동시호가 구간 분위기 보시면 코스피가 0.79%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768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1.72% 급등 보여주면서 910선까지 회복해냈습니다. 마감 동시호가 함께 하셨습니다.